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 백서 두 번째 시간 MPL 그것을 알려주마. 자, 이 캐리 트레이드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에 MPL로 꾸며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궁금 사항들이 있으시면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MPL 오늘 또 어떤 정보를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 다른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MPL을 활용해서 집을 싸게 살 수 있다. MPL로 집 사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겠죠. 아, 이게 네, 제가 너무 뜨뜻미지근했나요? MPL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꽤 메리트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아마 그 시청자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실 만한 내용이니까 오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준비한 게 이 지금까지 방송했던 것 중에 최알짜 정보가 아닐까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건 실은 좀 노하우라서요. 노하우. 네, 오늘 노하우를 풀어주신다. 그-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습니다. 막 한참 많이 올랐다가 네. 지금은 또 뭐 떨어지네 아니면 잠시 일시 조정이네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을 못 가신 분들이 갖고 계신 분만큼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MPL로 집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는 집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혹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네. MPL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최근에 집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팔 수 있으면 집을 팔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상투다. 예, 뭐 대내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네네.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면 뭐 그 정점에서 들어가는 셈이 될 수 있기 그냥 때문에 일반 구매했을 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분양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분양도 현재로서는 고가 분양이라고 봐야 되는 편이 더 맞다라고 특히나 이제 서울 생각합니다. 지역들은 뭐 지금 뭐 평당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을 육박하는데 네, 뭐 그것도 최근에 많으니까. 평당 1억도 뭐 네. 잠깐 나와서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요. 직접 매매를 통해서 집을 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시장 제가 상황이다. 작년에 봤던 뉴스 같은데 올해 초였나 작년이었나 이 급여 생활자가 대기업 기준으로 연봉 인상을 감안했을 때 숨만 쉬고 살고 한 16년 정도가 지나야지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서울 지역에. 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참 그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우울해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숨만 쉬고 어떻게 살아? 집을 사는 게 지상 과제처럼 돼 있고요. 물론 집은 있어야 되고요.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살 거냐, 또 어디에 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오늘은 집을 사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네네. MPL을 활용해서 집을 사게 된다면 현재 경매를 통해서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매를 통하기 때문에 좀 20-30%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근데 취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방법이고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단순히 경매를 통해서 산다고 하면 경매는 어차피 공개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네. 뭐 경쟁이 치열해서 꼭 내가 산다라는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네. 뭐 사례를 보니까 뭐 경험해 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감정 평가, 그러니까 1차 경매에 들어갈 때 금액보다 더 되려 비싸게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이제 물건이 많지 않고 또 그 집값이 오르는 추세에 있을 때는 뭐 낙찰가가 시세의 뭐 103%, 105% 되더라도 낙찰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서 내가 낙찰을 받아도 집값이 향후에 계속 올라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주 경매가가 비싸게 높은 써내네. 건데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유찰돼서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매에 참여하는데 경매에서 낙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싸게 사느냐. 우리는 또 싸게 사야 돼. 네, 싸게 사야 거니까.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싸도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싸게 사간다면 죽 서서 그 사람 그렇죠. 주는 셈이 멍멍이 되는 주는 거죠. 꼴이다. 네, 그래서 내가 잡을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리해 보면 지금 나와 있지만은 MPL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이제 경매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 경매 자체가 시세보다 일단 저렴하게 1차 경매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 플러스 근저당의 질권을 갖고 있는 수익권까지 어떤 감안한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장점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NPL은 은행이 갖고 있는 1순위 근저당권을 잡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1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실제로 금융회사나 여신전문회사에 NPL을 이제 그 구매를 하러 가면요. 담당자가 서류를 이만큼 꺼내 놓습니다. 책이네요. 예, 거기 네. 가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각각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권리 관계나 조건에 관한 서류들이 몽땅 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그 세세한 정보들까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경매를 이제 깜깜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권리 관계들이 얽혀 있는지 사실 모르고 사는 경우가 거의 그렇죠. 많기 대부분은 때문에 제3자의 경우는 알 수가 없는데 네. 채권을 사오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해야 알아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지역의 주택에 대한 NPL 물건을 내가 사왔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권리 관계나 뭐 하자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경매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야, 이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네네네. 번째 네네. 예,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요것도 좋습니다. 자, 경매는 그 공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거라서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 근저당권자, 선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경매 시점을 좀 늦추고 싶다. 그러면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비싸게 살 것 같으면은 그렇죠. 분위기가 봐서 이거 내가 과열됐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좀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뭐 좀 늦추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거 빨리 해서 잡고 싶다라고 하면 속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설명을 하자면 너무 많이 막 들어왔어요. 뭐 박지원 전문가님 들어오고 뭐 윤기림 전문가님 들어오고 저도 막 들어가고 과열됐어. 근데 그 채권자가 과열됐는데 나는 지금 돈이 준비가 안 됐거든. 네. 그러면은 지연 신청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좀 지연 기다리다 떨어져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기일 변경을 예. 뭐 하게 되면 뭐 기대를 갖고 들어왔다가 난 준비가 돼서 들어왔겠잖아요. 그럼 이걸 참여를 못 하겠네. 그럼 또 다른 물건들을 보게 되겠죠. 그럼 그렇죠, 경쟁자들을 자연스럽게 떨궈낼 수 있는 반대 그런- 입장이라면은 이거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난 준비가 됐는데 그럼 빨리 싸게 낙찰 받아야지 네, 하고 그러면- 속행을 그렇죠. 속행 신청해가지고 뭐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네.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자, 우리는 NPL을 받아와서 그 130% 설정돼 있는 그 연체 이자를 수익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체 이자가 쌓이는 만큼 높은 이자가 쌓이는 만큼 고가로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또 하나 생깁니다. 저렇게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인 어차피 거죠.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억을 대출을 받아왔다. 그러면 1억 3천이 채권 최고액이기 때문에 네. 뭐 채권 최고액만큼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들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좀 제3자들보다는 유리한 유리하다.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사례랑 좀 비교한다면은 너도 나도 딱 들어갔을 때 이것들 봐라 하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조금 더 높게 써내도 나는 손실 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싹 뭉개고 내 걸 딱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수익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참여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전 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 자,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낙찰 받으면 돈 낙찰 내야죠, 이제. 받으면 뭐 경락자금 대출을 받거나 어쨌든 내가 돈을 구해서 그 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미 저희는 채권 최고액만큼 또 채권을 사오는 금액만큼을 대출을 받았죠. 저희가 NPL을 사올 때 질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만큼은 확보가 돼 있고요. 추가로 준비해야 될 자금이 제3자에 비해서는 좀 적은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장점들, 내가 자금을 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3자보다는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한번 쉽게 제가 이해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나는 이 채권 최고액에 준하는 만큼의 내 돈도 넣고 질권 대출까지 받아갖고 그 NPL 금액을 맞춰놨다. 근데 그 물건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대출 금액하고 전체 지금 이제 질권을 갖고 있는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금액하고
그리고 낙찰을 받았을 때 그 괴리가 적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내놓은 돈이 있으니까 이거를 상계 처리해서 낼 돈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박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설명이 더 어려워요. 설명이.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그 경매에 참여를 하는데 MPL을 7억 원의 MPL을 사왔어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까지 감안하면 9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낙찰 예상가가 9억 5천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미 9억 원어치의 MPL을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5천만 원만 내가 더 준비를 하면 대금을 다 낼 수 있는 거죠. 이미 나머지는 제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질권대출을 받아서 네.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금 조달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살짝 기분 나빴습니다. 네.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네. 자, 그다음 또 하나 메리트로 느낄 수 있는 이것도 꽤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요즘에 양도세 세제 바뀌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양도세도 사실 이 세율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10억짜리 아파트 또 예를 드리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자, 9억 원의 MPL을 사와서 그러면 원래 대출 금액은 7억 원이라고 보면요. 네. 나머지 2억 원은 연체 이자겠죠. 채권 최고액으로 잡힌. 자, 이걸 확보하고 낙찰을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10억 원에.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양도세의 그 과세 표준 금액은 9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7억 원에 사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향후에 팔 때 7억 원의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는 게 아니라 네. 2억 원이 상승돼 있는 9억 원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그렇죠.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그렇죠. 있다. 2억만큼의 2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양도세에서 빠지는 빠진다. 거죠. 네. 과표 자체가. 네. 이것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그 최초에 사왔을 때 금액이 9억 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차익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에서 제외된다. 돈을 좀 굴려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건데 이 세금을 줄여야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썼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세율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화폐 단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일단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MPL로 집을 안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그걸 다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반 그 제3자가 경매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깜깜이 경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냥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낙찰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어서 네.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또 경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경매에 대한 일정 조정이나 또 자금을 확보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또 저희가 유입한 물건들을 되사가시는 경우는 양도세에 대한 절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이런 것들은 그 저희들만 아는 노하우라서 좀 공개하기 좀 이런 그렇긴 한데요. 내용을 공개를 해주시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안 알려줌 이런 근데 거잖아요. 이제 네. 저희 강연회를 오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뭐 실제 사례를 들어서 네, 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경매 시 알 수 없던 물건의 리스크를 일단 MPL로 먼저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고 매입자금 조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거나 짧아지고 내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리하고 매입자금 계획 이로 인해서 이제 자금 계획을 세울 때에도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절세에 대한 계획도 포함이 된다. 양도소득세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MPL로 집 사는 것이. 그럼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네, 지금 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자, 예를 들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10억 원 하는 강남 아파트. 채권 최고액이 9억입니다. 그러면 실제 채권 금액은 7억 원 정도 되겠죠. 130% 잡는다고 하면요. 자, 그렇다면 원래 채권 최고액이
그 채권 금액이 7억 원 언저리의 물건을 저희가 매입해 오는 거고요.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채권 최고액까지 이자가 쌓이겠죠. 그래서 뭐 채권 최고액에 가깝게 이제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낙찰을 받으면 채권 최고액만큼 그 차익만큼 배당을 받게 될 거니까 수익은 확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NPL을 가지고 내가 입찰을 해서 경매에 낙찰을 받겠다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낙찰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NPL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경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주택을 가져올 수 있고 뭐 대출에 대한 어떤 괴리감도 사실 좀 줄일 수 있고 세금도 좀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을 구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안 좋은 표현인 것 같고 이런 형태로 주택을 구매한다면은 NPL을 통했을 때 이 경매보다 이 사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뭐 낙찰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대출 부담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다. 뭐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건 NPL을 잘 활용하면 지금 그 주택 가격의 변동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고가 주택을 핵심 지역에서 좀 싸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많은 분들의 숙제죠. 내 집 마련의 꿈 좀 더 가깝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앞으로 향후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주택시장이 조정받는다고 보면 한 턴 정도, 한 2, 3년 정도 이후에 시장이 조정이 돼서 바닥권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매입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쌀 때 매입을 하는 게 그만큼 더 싸게 그럼 뭐 2, 3년 취득할 수 후에 있는 더 성숙해질 거다 시장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시장 상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해서 보통, 이 정도 예. 가격이면 내가 그 참여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보통은 방법이 이럴 되겠습니다. 때 이렇게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보통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런데 양심적으로 해주시네 또. 아니 뭐 시장 상황을 보고 가야 되니까 이왕이면 저도 한 2년 말씀하셨잖아요. 후쯤 이 주택 구매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 저도 돈 마련해갖고 말씀을 드리면 도와주십니까? 그건 제가 돈을 많이 받고 도와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와주시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NPL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사례는요. 자, 요즘에 은퇴하신 분들의 문의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좀 고민 좀 많이 있으실 건데요. 그러니까 은퇴 자금을 뭐 NPL 투자로 불려보겠다 아니면 뭐 나오는 이자를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58세 직장인, 이제 내일 모레가 은퇴시죠. 네. 이 경우는. 그래서 실은 은퇴 이후에는 뭔가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안 까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격하게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은 정말 얼마 없기 때문에 뭐 단순히 계산해도 이걸로 뭐 10년 정도밖에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들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주식이나 그런 것들을 하셨다가 오히려 더 큰 이제 데미지를 입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모은 돈, 이 피 같은 돈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선택하시는 게 부동산 임대소득. 이게 따박따박 월세 나오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임대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투자 물건이 광주 북구 땡땡동 땡땡빌라네요. 땡땡빌라 총 25호실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빌라 거의 한동 아닙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네네. 네, 요건 이제 한 사람 소유로 있었던,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유행했었던 갭 투자인 거죠, 일종의. 네, 그래서 뭐 그런 물건이었는데 갭 투자의 실패 사례로 나온 NPL을 다시 그걸 역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지금 이런 물건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최근에도 기사를 보면 신도시에 뭐 한 사람 이름으로 몇십 채씩 이제 그 경매에 넘어오는 물건들이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이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 평가액이 한 18억 4,60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한 12억 정도 됐고요. 낙찰은 13억 4,300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당금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총 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이분이 좀 있으신 분이 한 지금 거네. 모아놓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퇴하려고 근데 쌓아놨던. 사실 이게
7억 원만 딱 은퇴 자금으로 쥐고 계신 분이라면 이걸 다 여기다 올인하는 것도 사실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좀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몇 번씩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광주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동네나 물건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이 알아보셨고 또 이 정도는 충분히 뭐 채권 최고위까지 채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는 그 시기는 한 14개월 정도, 1년이 조금 넘었죠. 네네. 네, 그런데 배당은 한 2억 정도 받으셨습니다. 네. 좀 기른 만큼 이 기다린 보람이 있으셨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이 물건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배당을 받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가능하면 이분이 이걸 NPL을 가지고 낙찰을 받기를 원하셨었어요. 지금 그런 앞전에 저희가 내 집 마련은 아니지만은 NPL로 임대사업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네요. 그렇죠. 물건을 좀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낙찰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시기상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않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이런 물건들을 몇 개 더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경험을 좀 쌓으시고 적절한 결국에는 시점이 되면 이런 형태로 해서 임대소득을 받는 물건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경험을 좀 쌓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자, 노후 자금을 활용한 NPL 투자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임대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은퇴 자금을 갖고 나 어떻게 한번 해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아마 귀 기울이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6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문의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셨던 사례 몇 가지만 더 알아보고 할게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청주에 있는 청주 흥덕구 땡땡동 땡땡지웰 1차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평가액은 7억 원 정도 되고요. 청주에서 좀 뭐 비싼 동네 쪽 굉장히 네. 채권 최고액은 5억 4천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린 1순위 근저당권 네. 은행이 갖고 있었던 거를 매입을 했고요. 그 자기 자금은 1억 3천만 원 정도 1억 3천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예측 기간은 10개월에 12개월, 한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내 예상 배당 금액은 2,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도 부동산 많이 비싸졌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물건 같은 예. 경우는 뭐 핵심 지역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럼 이런 거는 낙찰이 더 빨리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비싼 대신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부동산은 핵심 지역에 사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핵심 지역이라면 누구나 다 사고 싶어하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물건들은 낙찰이 좀 수월하게 되는 편입니다. 자, 청주시에 있는 이 땡땡동에 있는 땡땡지웰 아파트. 자, 7억 원에 대한 감정평가 예상이 되면 사실 시가 가격보다 더 높겠다는 얘기겠죠. 채권 최고액은 5억 4천만 원이고 1순위 근저당권 그리고 자기 자금은 1억 3천 정도를 투자해서 2,200만 원을 1년 정도에 리턴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는 물건지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 게 계속해서 이제 뭐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1년 이하로 어떤 투자처를 찾기가 애매하거든요. 직접 그렇죠. 투자해서 뭐 주식을 하신다든지 채권도 이제 매매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 1년을 딱 기점으로 이 1년 언더의 기간으로는 조금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 NPL 투자를 통해 갖고 이렇게 빠른 회전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이제 그 앞에 보셨던 것은 뭐 조금 넘어가기도 했지만 이제 저런 정도죠. 좀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도 한두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딜레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물건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황금성을 아예 이렇게 1년 미만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이제 그것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좀 오래 소요되게 되면 네. 뒤에 들어오는 투자자가 그 먼저 들어온 투자자의 채권을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질권 설정되어 있는 거를 체인지하면 된다.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그 질권을 기존에 있던 분이 기간에 맞춰서 해지하고 나가고 다른 분이 그 질권 설정을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은 네, 하다. 방법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1년 이내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기간에 대한 부담은 알겠습니다. 크게 갖지 잠깐만요. 않아도 지금 되겠습니다. 문자가 또 하나 들어와서 지금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네. 984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직접 NPL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네. 직접 하실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왜 못하죠? 그 저번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과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NPL 시장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게 됐었죠. 그래서 2016년 7월에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부업체만 NPL을 취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저희에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NPL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또 경매 공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물건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 그 투자자가 직접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의 도움을 받거나 뭐 대부업체에 인가되어 있는 그 금융회사의 도움을 받아서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걸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취직을 하면 어떨까요? 이제 그런 그 분도 회사에. 왕왕 있습니다. 배우고 싶다, 그래서 취직하고 싶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PL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도 매력적인 정보를 주셨습니다. 자, NPL로 주택을 살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방송 중에 다 말씀 나누지 못한 내용들을 저희가 강연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종잣돈을 키워주는 캐리 트레이드 투자와 NPL 투자. 자, 11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신논현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 필수. 02-2638-3966번으로 강연에 참가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